트럼프 대통령은 행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행운의 사나이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게 될까 싶은 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3개의 행운이 따라 붙어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격해서 사망케 한 뒤에 이란과 전쟁까지 간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안 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일, 바로 그게 뭐냐? 이란의 경비대원들이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격추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이게 만든 사건이었죠. 여기에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나 이란 정부 지도자들이 이란 국민들에게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 거짓말 한 거 가지고 거짓말쟁이들은 다 죽어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운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솔레이마니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유리한 점에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가장 혐오하는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지를 트럼프가 받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트럼프가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인 유대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100만 표라도 투표를 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원래 이란의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협박을 여러 번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죽여줬으니 이스라엘은 행복과 안도감을 느꼈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건데 밖으로 잘 안 나돌아다니죠, 요즘에요. 이것이 미국이 역시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처럼 김정은이를 콕 집어서 죽일까봐 그런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실수로 격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행운을 준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행운은 뭐냐 하면 이 중국 폐렴입니다. 중국 폐렴. 이 중국 폐렴이 터지면서 시진핑이 추락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중국인들이 지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중국 안에 있는 일반 중국 인민들이 반공산당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냐? 공산당 관료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대책을 세우냐? 이것들은 수준 이하다. 이 공산당의 당원들에게 공산당 공안에게 내가 잡혀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걸 말하겠다.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이 중국 폐렴이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중국 공산당의 인기는 굉장히 약화될 거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폐렴이 그 국가를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국가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몰락하는 것이 역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폐렴이 심하면 심할수록 시진핑은 더 빨리 몰락한다라는 거죠. 이게 세계 1등 국가를 추구하는 시진핑이 중국 폐렴 때문에 더 빨리 몰락하게 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꺾어 누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중국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리한 국제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커다란 행운입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친하게 지나던 나라들이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는, 중국인 반대라고 하는, 그리고 반중 정서가 이것 때문에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친미 정서를 갖게 되는 국제 정세 변화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으로 주변 국가들이 갈 가능성도 많고, 중국인 자체도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들을 더 많이 가질 거고, 공산당은 안 된다, 공산당은 이건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홍콩 자유화 운동에서 보듯이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시진핑에게 항거를 했죠. 그러한 사건이 중국 본토 안으로도 퍼져나가서 아마도 그전에도 많은 중국 그 서민들의, 중국 주민들의 반공산당 운동에 더 기름을 부어서 중국 안에서도 이 폐렴이 끝난 뒤에 자유화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죠.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개인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중국 공산당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나라에서 결국 터진 게 뭐냐? 중국 폐렴으로 중국 주민들 수백만 명 죽는 거 아니냐? 이러한 현상에서 중국 주민들의 자유화 운동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중국 내부 분열로 인해서 중국이 단일 국가가 아닌, 공산 국가가 아닌 여러 작은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반중 정서를 많이 가지게 될 거고, 미국에 대한 친미 정서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을 대처하는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반대 정서가 높아지고 비판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커다란 행운은 중국 폐렴과 시진핑 추락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행운은 뭐냐? 바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오늘 신문 보도에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중국 폐렴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저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의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 폐렴이 아니었으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안 했을 텐데 금리 인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연준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인가요? 23일 날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5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4%로 갔을 거다. 3%가 아니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1만 포인트 더 상승해서 지금쯤이면 4만 포인트를 갔었을 거다. 3만 포인트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5일 전에 했는데, 이게 중국의 폐렴 때문에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행운이 그냥 척척 갖다 달라붙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좋은지 몰라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사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행운으로 돌아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능력도 능력자지만 행운도 따라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지지율과 국정에 대한 반대율.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금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은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거침없는 하루하루, 꿀 같은 하루, 행복이 미소 짓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천운을 타고 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다.